없을 것 같긴 한데.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말이죠, 가장 부작용이 많은 치료입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천연물 중에 항암 효과가 증명된 게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효과가 엄청 강력합니다. 요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면 항암 효과가 강력하다는 게 일종의 독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공격하고 억누르고 내보내는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작용은 발진이나 발적이나 가려움증, 부종 이런 것들이 이제 시술 부위에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건데, 미슬토는 겨우살이라고 하는 나무 종에서 추출한 물질인데요, 민간요법에서 유래가 됐어요. 감기부터 시작해서 감염이라던가 급격한 컨디션 저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전통 의학이죠,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개발된 약인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서 암 환자의 70% 이상이 루틴으로 그냥 치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이제 탁월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자연 추출물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술을 하더라도 크게 몸에 부하가 가지 않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천연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 항암제를 몸에 주입을 함으로써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되거나 커지는 것을 눌러주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통증이나 부작용 없을 것 같긴 한데.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말이죠, 가장 부작용이 많은 치료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미슬토 치료예요. 왜냐면은 수많은 천연물 중에 항암 효과가 증명된 게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효과가 엄청 강력합니다. 요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면 항암 효과가 강력하다는 게 일종의 독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공격하고 억누르고 내보내는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슬토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발진이나 발적이나 가려움증, 부종 이런 것들이 이제 시술 부위에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건데, 모기에 물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모기가 이제 쏘는 침은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지만 그 안에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렸을 때 가렵고 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슬토도 비슷합니다.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독성 물질은 정상세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 이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성인데, 어쩔 수 없이 약한 표피세포, 피부세포에는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가렵고 붓고 하는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피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고요. 요거는 사실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미슬토 치료는 치료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좋다고 해서 그냥 다 일괄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요. 미슬토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암의 병기나 위치나 종류에 따라서 추출이 되는 그 기원 식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량이 다 다릅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10배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적용하는 병원에서 면밀하게 환자를 관찰하면서 약의 용량을 조절을 하고 부작용을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거를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장하는 치료 주기는 일반 주사 치료 사이모신 알파랑 비슷하게 보통은 이틀에 한 번, 주 3회 정도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암이 너무 병기가 좀 심하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사례들, 그럴 때는 이제 매일같이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마는 민간요법에서 유래됐다 할 수 있는데요, 상황버섯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보약으로 생각을 해서 야생에서 퇴치를 해서 몸이 안 좋거나 고열을 앓거나 이럴 때 통째로 이제 삶아서 먹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신 보양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한 결과 상황버섯 안에 있는 균사체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을 강화시켜주고 아주 다양한 효과가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암 효과죠.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다양한 환자군에 투여했을 때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거나 하는 확률을 줄여준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특히 소화기계나 여성 같은 경우에 난소나 자궁이나 이런 부분에 수술을 한 직후에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출혈로 인한 그 부작용을 엄청나게 줄여준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술 직후에 오신 환자분들께 반드시 복용을 하시라고 항상 안내를 드리는 편이고, 전이재발을 확률을 줄여주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또 천연물에서 추출한 약이고 합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해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 약은 얼마든지 자가 투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 드셔도 괜찮은 약이고, 항암 치료 스케줄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방과 보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것처럼 내가 면역에 있어서 일종의 보조제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복용하셔도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버섯 알러지가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있죠. 네. 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버섯 자체를 다리거나 농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균사체 안에 있는 특정 성분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성분이든 알러지 반응은 일어날 수 있는 거여서 상태 추적을 하다가 맞지 않는 분이 있다 하면은 이제 중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있죠. 저희 병원이 안센터뿐만 아니라 재활센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이제 재활하시는 분이라던가 교통사고로 이제 중상을 입으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는데, 입원 치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면역 치료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려요. 왜냐면 면역의 어떤 수치라던가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감염이라던가 암이라던가 이런 병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몸이 싸우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면역 치료로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라고 항상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쭉 설명드렸던 4가지, 고주파, 그 다음에 사이모신, 미슬토, 메시마, 이 4가지는 모두 물리적인 자극이거나 아니면 천연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량으로, 다빈도로 혹은 동시에 투여해도 몸에 큰 부하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크고 작은 부작용이라던가 또 금기증 같은 것들이 치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플란트가 있으신 분들, 몸 안에 어떤 스텐트라던가 루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부열을 자극하게 되면은, 저희는 하드웨어라고 부르는데 몸 안에 있는 하드웨어들이 먼저 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장기에 열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조합을 하고 치료 계획을 짜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충분한 이제 이해와 설명을 들으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